다음은 선형 모델의 실습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인데요. 이게 필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이미지라는 함수를 불러옵니다. 이미지에 from array를 하면 array 배열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이미지라는 것이 원래 0에서 255 사이의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배열로도 바꿀 수 있고 이미지로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이미지를 바로 불러올 때는 이렇게 이미지에 오픈하면 거기 경로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왔으면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릴 때는 파이플러스를 사용합니다. 파이플러스에 이미지 쇼, IMShow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도 파이플러스 쓰죠. 그때 이제 X축의 범위를 설정할 때 X림이라는 명령을 쓰고 기본적으로 파이플러스의 그래프 그리는 형식은 X, Y, 색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X는 X축의 값이죠. X축의 값을 갖는 배열, Y축의 값을 갖는 배열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들이 X, Y로 그려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선형 분류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딩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numpy pandas,는 호출을 하고요. 데이터를 로드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케라스의 데이터셋에 있는 mnist입니다. 그래서 mnist 데이터를 부를 때는 이렇게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데이터셋 mnist까지 해서 로드 데이터에서 데이터 불러오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가 버전 따라서 서로의 호환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맨 앞에 텐서플로우를 붙이기도 하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해도 아마 코드는 돌아갈 텐데 호환성을 위해서 최대한 텐서플로우를 붙여두었습니다. mnist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train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되어 있고 train x는 이제 이미지 정보죠. train y는 그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입니다.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정보와 이미지와 테스트 레이블이 이렇게 각각 저장되도록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데이터의 쉐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필에서 이미지를 임포트 하고요. 첫 번째 0부터 시작이니까 첫 번째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불러왔고 이것을 이제 저장된 이미지 형태가 numpy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from array to image로 이미지 데이터를 실제 이미지로 바꿔줬고요. 이때 mode L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가 28x28의 흑백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흑백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L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plt imshow 해서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 이미지 레이블이 뭔가 하면 이 이미지는 다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몇인지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레이블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전처리를 할 텐데요. 원래 각각의 이미지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8x28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형 모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선형 모델을 사용할 때는 이것을 벡터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6만 개고 테스트 데이터가 10,000개인데 원래는 6만에 28 곱하기 28이 트레인 X 전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리쉐입 해줘서 6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28 곱하기 28의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원래 가로 세로 28이었던 것이 한 줄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벡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결국 벡터로 된 하나의 이미지가 벡터로 된 것이 6만 개, 여기도 하나의 이미지가 벡터로 된 것이 10,000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값을 원래 이미지니까 0에서 255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55로 나눠줘서 0에서 1 사이로 전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도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모델 설정을 합니다.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케라스에서 모델을 시퀀셜로 불러오고 그리고 레이어는 댄스 하나만 불러오면 됩니다. 우리가 모델 이름을 MD로 설정하고 MD에 층을 더해서 댄스 층을 하나를 넣습니다. 앰리스트 데이터는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가 10개입니다. 인풋 쉐입은 28 곱하기 28, 즉 한 개의 한 줄로의 벡터입니다. 벡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콤마까지 찍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선형 분류기를 할 때는 소프트맥스 과정과 크로스 엔트로피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로 최종적으로 나온 값을 확률 분포로 만들어줘야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D 서머리 하시면 이 모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다음 학습 설정입니다. 컴파일과 핏을 설정하는 것인데 컴파일에서는 손실은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씁니다. 0에서부터 9까지의 카테고리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고요. 옵티마이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SGD니까 SGD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매트릭스는 출력할 계산값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도, accuracy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는데 학습할 때는 인풋, 아웃풋, 그리고 학습을 몇 번 진행할 건지, 그리고 한 학습당 그 데이터 크기, 그래서 여기서는 64 정도로 설정했고요. 밸리데이션 스플릿은 이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검정용 데이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훈련용 데이터에서 20%를 따로 떼서 검정용 데이터로 해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스플릿에서 검정용 데이터를 따로 분리해 줍니다. 이 과정을, 학습 과정을 히스트에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학습을 한번 돌려보면 이제 학습 분석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정한 히스트 변수의 히스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ACC 값, 우리가 매트릭스를 ACC로 정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얼마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의 정확도 값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X축에 에포크로 우리가 나타나고 싶기 때문에 에포크 값을 우리가 30번 했으면 이 ACC의 길이가 결국 각 에포크마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번 했을 때 정확도 더하기 1 하면 1부터 30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포크를 설정해 놓고요. 이 에포크는 앞에서 우리가 핏에 사용하는 학습 횟수는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 설정한 변수입니다. 그런 다음 그림을 그릴 때 피겨 사이즈를 설정하고 엑스트림은 우리가 나중에 처음부터 이것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같은 경우 30번을 했지만 300번을 했다고 했을 때 250번부터 끝까지, 즉 나중에 후반부만 확인할 때 이렇게 X값을 범위를 주면 후반부의 범위만 출력할 수 있고 초반부만 설정할 때도 0부터 50 정도까지 해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림은 X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부분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추격해 주시면 됩니다. Y값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Y값도 Y림을 써서 Y값의 범위를 주시면 그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줍니다. 정확도 같은 경우 이제 X축은 에포크, Y축은 accuracy, 색깔은 블루로 하고 그때 레이블을 ACC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포크와 이제 validation accuracy를 같이 그려줍니다. 이건 색상을 그린으로 했고요. 레이블을 validation accuracy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블을 같이 그려줄 때는 꼭 이렇게 레전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습이 다 끝나면 이 데이터는 레이블이 테스트 데이터에도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predict보다는 evaluate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확도가 나옵니다. 제가 돌려봤을 때는 약 92% 정도의 정확도가 나옵니다.